네, 안녕하세요. 고화이트에서 클라우드 팀 담당하고 있는 송인식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바일 오피스 물류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오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물류 비즈니스에서 모바일 오피스를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모바일 디바이스가 업무에 얼마만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표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IBM에서 발굴됐고 2016년 이메일 마케팅 매트릭스 벤치마크 스터디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일이 모바일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통계이고요. 우측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웹메일이나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에서 메일이 확인되어지는 빈도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50%는 이미 웹메일이나 데스크탑이 아닌 모바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중동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를 제외한다면은 비중치는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물류나 운송, 오토모빌 앤 트랜스포테이션 쪽에서는 52%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당연하겠죠. 물류나 운송 쪽에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 있게 될 거고요. 점점 모바일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모바일화로 진행되어 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점점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숙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업무적으로나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시죠. 파일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메일과 일정, 작업, 주소, 할 일,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또 협업을 위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문서를 쉐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라든지 온프레미스라든지 혹은 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모바일, 오프라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파일 공유에서는 드롭박스라든지 엔드라이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메일로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사용하시고, 할 일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더리스트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주소록은 또 주소록대로, 일정은 일정대로 뭐 여러 가지 사용하고 계시죠.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부분은 카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개인적인 메시지 부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거고요. 또한 이제 카톡 단톡방을 이용해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슬랙이나 잔디 같은 협업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개인적인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 내 데이터가 개인적으로 이용되고 개인적으로 공유되고 이제 자산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죠. 두 번째는 개인 간의 데이터들이 흘러다님으로 해가지고 보안 정책에 대한 적용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카톡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중요한 문서들, 주요 정보들이 흘러다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는 제가 2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도 생기겠죠. 세 번째로는 제한적인 저장 공간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드롭박스라든지
원드라이브 for 퍼스널이라든지 뭐 엔드라이브든지 써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장 공간이 크지 않다는 거죠. 5기가, 뭐 10기가, 뭐 여러 가지 뭐 제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더라도 20기가 이상 늘어나기가 좀 어려워서 대용량 파일이라든지 뭐 동영상, 사진 뭐 이런 부분들은 제공하기가 저장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일 관리를 위해서는 A라는 앱을 써야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B라는 앱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따로 앱들을 사용해야 되고 이 앱들 간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엔 중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새로운 앱을 나왔을 때 모바일 전용이라서 또 전혀 생소한 UI라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에 대한 업무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 때문에 업무 방식이 변화한다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몇 가지 있을 텐데, 몇 가지를 좀 꼽아보면은,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익숙한 환경이라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죠. 쉽게 사용자가, 처음 보는 앱,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PC가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든 할 때, 또, 집에 가서 업무를 또 해야 될 때, 혹은 외근 중일 때, 어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업무를 해야 될 때,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저장 공간에 동일하게 관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구성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주로 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만은 제안서라든지 어떤 특정한 업무 파일이라든지 혹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장소 하나의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이동 중 혹은 원격지에 있더라도 메일, 화상 뭐 이런 통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외부 파트너들하고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단절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특히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비행기를 탄다든지 혹은 정말 외진 곳에 가가지고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공간에 있는다든지 했을 때도 내가 업무를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해당하는 업무들이 다시 싱크가 되고 작성된 메일들이 온라인일 때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변화 대응 가능한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잠시 살펴보면요. 어떤 변화 사항이 발생했을 때, 회의가 생겼을 때, 메일이 왔을 때, 새로운 파일이 등록되었을 때, 새로운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알림을 통해서 변경 사항들과 기타 알림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알림 기능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파일이 어디서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게끔 모바일 폰이든 태블릿이든 혹은 집에 있는 PC든 혹은 들고 다니는 노트북, 회사에 있는 데스크탑에서도 파일을 작성하면은 그 변경 사항들이 동기화를 통해서 모든 연결된 디바이스로 연결되는 동기화되는 그런 기능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회사의 원천 데이터라든지 혹은 고객으로부터 들어오는 집계 데이터들 또
정제된 데이터들 혹은 비정형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취합되어져서 어떤 특정 공간으로 취합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또한 지원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업무적인 요구사항, 기능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오피스 365에서는 몇 가지 클라이언트와 어떤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팅 업무적인 부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담당해주는 부분인 팀즈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 팀즈라는 기능은 정식적인 서비스는 4월경에 아마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메일, 그리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를 지원하도록 하는 아웃룩 기능이 있고요. 또 전화와 화상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스카이프 기능.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서 편집에 대한 부분인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 이건 이제 설치형 오피스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사이트에 컨텐츠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쉐어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 기업용 소셜 기능인 야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 기능 외에도 오피스 365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델브라든지 스웨이라든지 비디오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모든 업무에서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 또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뭐 여러 가지 기능과 디바이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잠깐 데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데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보여드렸는데, 오피스 365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전부 다 고객사에서 도입하셔가지고 모두 쓰는 고객사는 사실은 좀 드물다고 할 수 있고요. 각각의 기능별로 회사에 맞게끔 사용하고 계십니다. 잠깐 앞서 보여드렸던 기능들에 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고객사는 물류 수출이 항공, 해상, 통관 뭐 이런 거 하시는 물류 회사시고요. 전체적으로 사용자 수는 150명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피스 365로 전환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큰 문제점이 자체 메일 서버를 사용해서 메일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메일 서버가 좀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 모바일에 대한 현장 업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는 모바일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응이 좀 힘드셨고, 더 큰 문제는 43 용량이 뭐 1기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기타 이제 첨부돼서 넘어오는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별로 다 뭐 별도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150명이 사용하셔가지고 1기가를 하더라도 150기가 이상 되는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인력과 팀이 있다면은 문제가 이제 덜 되겠지만, 전문적인 관리 인력이 크게 없으셨어요. 또 물류 업무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메일 자체가 비용적인 부분으로 금전적인 부분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 자체도 힘든 부분이 있으셨고요. 또한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서버라든지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향으로 잡으셨던 부분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메일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그게 큰 부분의 가장 결정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안드로이드나 iOS 등에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즉시성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 443을 사용하고 또 개개인별로 이런 이제 업무를 보는 파일들을 조직의 자산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셨고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구현했냐면은 저희가 익스체인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익스체인지 온라인의 경우에는 사용자별로 50기가를 제공을 합니다. 매일은. 물론 이건 가장 기본적인 플랜에서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 플랜에 따라서 무제한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제공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원당 50기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별도로 이제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 별도로 따로 백업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안드로이드 건 iOS 건 뭐 어떤 게 되든 간에 익스체인지 온라인은 계정 넣고 비밀번호 연결하면은 바로 연결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 지원했고, 그 다음 일정과 작업에 대한 공유들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고객 연락처들에 대한 공유, 그 다음 고객 연락처하고 개인 모바일의 그 연락처하고 싱크를 통해 가지고 전화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이제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셨고요. IT 관리자 측면에서 보면은 전문적인 IT 익스체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운영할 수 있고, 또 별도로 뭐 백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하실 필요 없었고, 오피스 365 자체가 이중화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또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운타임도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외부 이제 그 위험 요소에 대한 보호 부분들도 많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경영진 측면에서는 금전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신 거겠죠. 메일이 메일이 장애가 나고 메일이 안 들어오고 메일이 고장이 났을 때 고객들에게 대응하는 서비스의 품질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만족도가 상승을 했고, 모바일이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직원 생산성도 향상이 됐고, 또 별도 IT 운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심으로 해서 이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익스체인지 온라인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약 4,400원 정도만 내게 되면은 이런 전체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많은 비용적인 혜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메일 때문에 혹은 모바일 오피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무료 체험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URL들 들어오셔 가지고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체험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모바일 쪽 보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